청춘이라는 말 정말 말만 들어도 예쁘고 설렘이 가득한 말이죠. 이 청춘이라는 그 나이는요, 꽃보다 아름답고 또 무엇을 해도 할 수 있고 청춘의 실패는 앞으로 나아가는데 건강한 디딤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뚜기처럼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청춘. 하고 싶은 것도 또 해야 할 것도 많은 욕심쟁이 청춘이 되어 행복하고 또 행복을 찾고 벅찬 미래를 한번 그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멋진 어른이 되기 위해 소중한 한 발자국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네, 영원히 청춘이고 싶은 분이 제 옆에 항상 계세요. 이희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제가 언제 영원히 청춘이고 싶다고 그랬어요. 아니세요? 사실 그러고는 쉽죠. 근데 왜 저 청춘이 싫으냐면 청춘은 너무 고민이 많아. 그렇죠? 네. 사소한 것까지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로 살자라고 마음만 한번 먹으면 나 자신도 바뀌고 또 사회도 바뀌고 하물며 온 세계를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도 큰 것이 긍정의 힘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긍정의 힘하면 이분 빼놓을 수 없죠. 김병숙 교수님이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 청춘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네요, 사실은. 예, 청춘이라는 거는 뭐 어떤 인생의 기간이 여기가 청춘이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다고 봅니다. 네. 청춘이란 우리가 늘 알듯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 또 그 속에서 자기를 통합하는 그런 어떤 시기, 또 그리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열정, 또 긍정적인 태도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청춘이죠. 한번 그렇게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요? 저도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청춘인 거예요. 그런가 봐. 우리가 그래서 잘 맞나 봐. 자, 네. 말씀하세요, 먼저. 긍정이야? 긍정적으로. 나 긍정. 이거 끝이 안 나겠는데. 자, 긍정의 힘으로 그녀가 돌아왔다 시작합니다. 아마도요, 우리 부모님 세대 가장 많이 했던 말은 하면 된다? 이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정말 뭐 우리 부모님들이 어쩔 수 없이 사실 그랬겠죠. 사회 구조적으로 참 개인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뭐 국가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성장도 된다. 이런 세대가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일 텐데, 근데 이게 이제요, 유통기한을 좀 넘긴 것 같아요. 지금의 청년들은요, 우리 부모 세대와는 다르게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 뭐 기본 요건들, 아무리 노력해도 얻기 힘든 참 씁쓸하고 좀 안타까운 그런 사회를 만났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이번 주는 중장년 특집에 이어서 청년 특집으로 꾸며볼까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청년 세대는 일단 기본적인 삶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이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돼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좀 자주 섞인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노력해도 안 되는 노답 사회에서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네. 그래서 준비한 청년 특집입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인 오늘은 청년의 위기. 네. 어디서부터 왔을지 이하나 기자와 함께 낱낱이 분석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실업난 속에서 청년들의 직업 설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재한 팀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중장년 특집에 이은 청년 특집 2부작 정말 다양하고 알찬 정보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네, 청년 실업률이 두 자릿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요, 청년 인턴, 해외 취업, 연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대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청년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될 텐데요. 어떤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지 지금부터 그녀가 돌아왔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일단 청년이라고 하면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까요?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국어책
첫 번째 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젊음의 피는 끓는다. 네. 그래서 그 표현을 보고 너무 과격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대목이 바로 청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청년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 발달의 한 시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신체적이고 정신적으로 아동과 어른과의 중간 단계를 거쳐서 어른으로 들어가는 그 초입에 있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20세 전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몸과 마음이 이제 조화된 균형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또 이제 청년기와 그 소년기에서 끝난 청년기로 돌아가면은 독립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경제적으로, 가족적으로 독립해야 되는 그런 시기를 청년이라고 합니다. 20세 저는 정말 피가 끓는 시기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지나고 와서 느끼는 그쵸. 건데. 네. 네. 자, 청년의 심각한 사회 문제들은 그럼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청년을 아까 지적했듯이 이들은 독립이 돼야 돼요. 이게 네. 어떤 독립이냐? 가정적으로 네. 또 경제적으로. 그러면 결혼을 해야 되고 취업을 한다는 의미죠. 네. 근데 이 두 가지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결혼도 잘 안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취업이 안 돼서 그렇다. 네, 이렇게 네. 두 개 고리가 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모한테는 독립이 돼야 되는데 안 아까 되죠. 얘기한 대로 결혼과 취업을 못 하니까 네. 부모에 아직도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될 수 있죠. 그렇죠. 네. 청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한번 과거의 청년과 요즘의 청년들이 어떤 모습인지 좀 비교를 해볼까요? 우리 교수님이 청년이셨을 때는 어떠셨는지, 그때 사회는 어땠을까요? 그때는 뭐 하면 된다. 그렇죠. 네. 그 좌우명을 가지고 무조건 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고 네. 그리고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앞뒤도 보지 않고 그냥 곧장 전진해 나가는 그런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았죠. 열심히 노력하면 네. 되는 세상. 네. 그게 그 시대 청년의 모습이었고. 예전에는 그 청년들이 과묵했어요. 말없이 그냥 질주를 했거든요. 지금 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하면 된다는 말없이 그냥 꾸준하게 그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좀 바뀌었죠. 그렇죠. 요즘 청년들은 아주 깐깐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하면 된다라는 게 사실 조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면도 사실 있거든요. 자, 개인적인 얘기 해볼까요? 네. 좀 나약한 느낌이 들어요. 예전의 어른들이 청년들보다는 보시기에는 그렇죠. 네, 좀 나약한 느낌이 드니까 좀 단단하게 좀 자립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저의 저는 바람이. 조금 안타까운 게요. 네. 사실 너무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경쟁이 시작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즐기를 뭐 이렇게 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없이 뭐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어느 학원에 가야 된다거나 뭐 어느 대회에 가서 상을 받아야 된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네. 그냥 20대에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그렇죠. 노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사실 좀 안타까움도 있어요. 네. 요즘 청년들은 요즘 우리 아가씨들은 예전에 저희가 즐겼던 그런 문화하고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요. 네. 네, 사실 말도 잘 안 통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죠. 낭만도 좀 사라진 것 그렇죠. 같아요. 냉정하다니까요. 그런 거에서 보면 참 진짜 어떻게 선배로서 보면은 조금 즐기지 이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 저는 한결같아요. 지금 즐기지. 네, 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즐기지 못하고 힘들게 네.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그렇죠. 저희가 샅샅이 해보려고 하는데 네. 사실 예전에는요 대학교에 진학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학교만 나오면 취업이 바로 됐고 그랬죠. 고등학교도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오면 또 전문 분야로 갈 수 있는 길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심각한 취업난으로 우리 청년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 2자릿수 시대인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이 가진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역경은 청년에게 있어서는 빛나는 기회다. 그리고 아프니까 청춘이다. 청년들의 도전의식을 불태우는 수많은 명언들이 존재합니다.
과거 청년들은 성공한 명사들의 명언을 통해 위로를 얻고 희망을 품었는데요. 하지만 요즘 청년들에겐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불빛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극심한 실업난으로 청년들은 연애,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하고 있는데요. 바늘구멍만큼 좁아진 취업문 때문에 청년들은 점점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다가 지금 그만두고 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확실히 좀 일자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언제 취업할지 모르니까 불확실한 미래라던가.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1분기 청년 실업률은 11.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분위기인 부익부라고 해야 되나? 정말 잘 되는 사람은 원래 타고나기도 좀 잘 타고나고 능력도 본인이 있고 그걸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면은 뭐 여러 가지 직업을 할 수도 있고 기회가 많이 펼쳐지는데 이제 그에 반해서 처음부터 원래 경제적으로 부족하거나 아니면 뭐 공부를 좀 못했다거나 이런 사람이면은 20살 이후에 좀 성취를 하기에는 기회 자체가 잘 안 주어지는 느낌. 돈이 많아서 그렇게 된다는 거를 욕하거나 그러고 싶진 않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타고난 거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냥 부러운 거죠, 정말로. 청년들을 더욱 허탈하게 만드는 것은 한국의 상속부자 비율인데요. 세계 5위를 차지한 한국. 이러한 사회 현상은 금수저, 흑수저라는 신조어를 양산하기도 했습니다. 점점 기댈 곳이 사라진 청년들은 최선을 다해 절규의 몸짓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일자리입니다.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달려드는 업종이 바로 음식점인데요. 문제는 급여가 낮고 고용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냥 편의점 이런 데서 일하면 최저임금 못 받는 거 기본이니까 굉장히 낮다고 생각해요. 외국이랑 비교를 해도 저희 나라가 현저하게 낮으니까 외국은 알바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용돈벌이도 부족하니까. 취업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인 문제를 호소하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17.9%가 인터넷 중독을 진단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불안, 대인기피증, 우울증으로 인해 상담을 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심각한 청년들의 사회 문제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냥 제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느끼는 스트레스지 뭔가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계속 그런 압박감은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하고 있는데 더 이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게 계속 드니까 그게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느낌이에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청년들. 무력감에 빠져 있는 청년들을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요. 청년들의 고통을 당연한 열정으로 치부하는 사회. 청년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이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네, 화면을 보니까 우리 청년들 참 고민이 많겠네요. 기성세대들이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청년들의 절박함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교수님, 우선 우리 청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마음껏 일하기입니다. 예. 마음껏 일을 해요? 네. 일할 곳이 없어서 문제지만 원래 이 대목에서 지금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죠. 하여튼 첫 번째는 마음껏 일하기입니다. 두 번째는 충분하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익히는 거. 네. 정말 그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네. 시대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기가 그 어디 가서 좀 살 것인가 이런 것도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그들의 목소리, 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고요. 네. 다섯 번째로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 꿈이 크든 어쨌든 간에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 기대 이것이 바로 청년의 삶에서 중요한 대목입니다. 네. 청년들이 가장 큰 고민은 청년 실업일 것 같아요. 네. 예, 그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봤는데요. 청년 실업의 원인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 침체와 국제적 경제 심화로 인한 일자리의 부족.
네, 이거 그리고 예. 네, 이 부분 먼저 교수님께 좀 그럴까요? 여쭤볼까요? 네. 교수님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부족한가요, 요즘? 일자리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는 제조업입니다. 네. 근데 제조업체들이 지금 전부 외국에 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공동화 현상이 생겼다 이렇게 네. 얘기하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네, 것도 네. 있어서 영국의 하나의에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특히 우리나라 그 청년들은 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 일자리는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외국에서 우리가 수입해서 노동력을 수입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가 네. 적은 거죠. 네. 자, 두 번째는 네. 교육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술과 직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사이의 미스매치다. 이건 이런 어떤 얘기네요. 의미인가요? 이거는 전공과 불일치한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많은 거를 이제 교육 투자를 했어요, 이 사람한테. 네. 16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그거 다 팽개치고 아주 다른 데 가서 일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요사이 NCS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그 일과 이 학습가의 일치를 가져오기 위한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네. 자, 세 번째입니다. 노동시장과 경직성. 네.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지금 자기네들은 구조조정을 계속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살아남거든요. 그게 기업의 생리입니다. 그 생리인데 그러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경력직을 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청년들은 경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경직돼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고 이래 그 넘어가는 이런 것이 유연해야 되는데 네.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그 한계 때문에 우리는 점점 노동시장에서는 남이 이미 길러놓은 그리고 다 이제 갖다 쓰기 좋은 네. 이러한 인력만 요구하니까 청년이 더 어려운 겁니다. 네. 그러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마련이 돼야 할까요? 이 정책은 청년 스스로도 뭐 그 타개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이 부각돼 가지고 2, 3년 전부터 청년 실업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정책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아까 그 제시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네. 그것이 눈에 띄게끔 달라지지 않는 거죠. 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저는 사실 그 청년들을 경력직화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그런 인력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은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직종이 그 사람의 경력으로 환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컨설팅 하는 거, 또 그런 시스템, 그리고 그런 직종과의 연계를 아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지원,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교수님과 함께 청년이 갖고 있는 위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청년을 말할 수 있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보다 희망찬 미래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녀의 잔매거진에서 알아보는 청년의 핫 이슈, 지금 시작합니다. 매주 월요일 날카로운 눈으로 사회를 분석하는 이하나 기자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기자님도 이 시대 청년이에요. 그 이 시대 청년으로서 갖는 고민이 뭐가 있을까요? 기자님의 고민을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아. 이런 거 같아요. 네. 이걸 조금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뭘 해먹고 살까? 이런 거죠. 네. 근데 이제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연애 고민도 있고 기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일에 있고. 대한. 네. 그래도 우리 이 기자님 행복한 생각 하시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은 내가 기자라는 어떤 프라이드도 있으시고. 남들이 선망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일단 행복한 여자. 아니, 대학 다닐 때는 어떤 고민하셨어요?
사실 비슷하면서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는 그래도 뭐 해 먹고 살까 뭐 이런 생각을 했지만 목표가 취업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취업을 하고 나서 지금은 사실 그 이유를 더 고민하게 되니까 뭐 조금 그 양상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해 먹고 살까는 공통적인 고민이네요. 그렇죠. 우리 아까 앞서서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청년의 고민이 뭘 해먹고 할 게 없어가지고 지금 부모 밑에서 있다고. 일단 집 나오셨죠, 기자님께서? 죄송합니다. 저 집 독립하지 나왔다고 못했습니다. 그 청년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러네. 네. 참,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자 또 우리 후배들의 고민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우리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떤 건가요? 뭐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일자리, 돈. 사실 이게 가장 큰 고민이죠. 그럼요. 뭐 요즘에 M4 세대라고 들어보셨죠? 네. 뭐 3포 세대가 이제 연애, 뭐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게 훨씬 늘어나서 M4,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민들이 있다. 다 포기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특히 이제 20, 30대 여성들을 만나보면 뭐 결혼 네. 생활 이런 얘기도 하지만 뭐 취업, 이직, 뭐 연봉, 일가정 양립 뭐 이런 고민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사실 네. 뭐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결혼도 하고 출산도 네. 하고 뭐 사실 이런 거 힘들다 이렇게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고요. 네. 뭐 실제로 그 KDI에서 그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37.7%가 이제 경제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네, 네. 대답을 했다고 해요. 25.6%가 일자리를 또 가장 큰 고민이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 사실 절반 이상이 뭐 일자리, 돈 이거 관련해 가지고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기자님이 분석해준 이 고민이 한국 청년들한테만 있을까요, 교수님? 그럴 리가 있나. 지금 고령화되는 거는 세계적입니다. 네. 그리고 청년들의 이 실업난이 깊어지는 것도 세계적이고, 그리고 이제 부는 다 이렇게 그 장년들이 다 갖고 있죠. 부모들이 네. 다 네, 네. 부를 갖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세대들은 부모가 이뤄낸 그 부를 평생 해도 갖지 못할 정도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네. 이들이 결국은 그 부모 옆에서 떠날 수 없는, 자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들이 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자립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경제적인 것과 일자리하고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청년 탈출? 청년 탈출? 네. 시간이 지나야지 나이 먹어야 청년을 탈출하는 거지. 저도 사실 좀 생소한 말인데 이게 해결되지 않은 취업난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청년 탈출이라는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자님, 대체 이게 뭔가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헬조선이라는 단어 아시죠? 네. 그 지옥이라는 뜻의 헬 그리고 또 조선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잖아요. 이게 사실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좀 자조적인 표현인데 네. 이렇게 힘들고 희망을 찾을 수 없는 대한민국에서 이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청년 탈출 현상의 원인이 뭐예요? 일자리 없어서? 뭐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그 청년 탈출 현상의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박하고 희망 없는 그런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민을 고려하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실제로 이민을 떠나려는 주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한국 사회에 지나치게 과열된 경쟁 구조 이걸 꼽은 사람들이 많았고요. 네. 뭐 자녀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많았고 네. 뭐 소득 불평등 뭐 이거에 대해서 꼬집는 분 그리고 한국 사회 각박하고 여유 없는 삶 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사실 돈 때문이 아니라 그 각박하고 희망 없는 한국에서 좀 벗어나서 좀 인간답게 네. 살고 싶다 이런 네. 욕망을 좀 표현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나도 청년이네. 탈출하고 싶으세요? 네. 어디로? 어딘가로. 경쟁을 밀리셨어요?
좀 밀려 있고요. 좀 내가 하고 싶은 걸 더 넓은 곳에 가서 확 펼쳐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정말 이런 생각은 청년뿐만이 아니라 많은 세대가 그렇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통적인 것.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뭔가 희망과 좀 꿈이 보여야 되는데 앞날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이런 생각들 정말 많이 할 것 하겠죠? 같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요 정말 위험한 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들한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그 교육에서도 그걸 담당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대학교만 잘 가야 된다. 맞아요. 그냥 오직 그거 하나예요. 그렇게 키워왔어요. 이스라엘 얘기를 한번 해드리면요. 이스라엘에서는 16세가 되면은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뭐 결혼할 때 부주금을 받잖아요. 네. 그들은 그때 부주금을 받습니다. 그게 한 수천만 원이라면 그 부주금 받은 거를 아이한테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주면서 네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 돈을 더 불릴 수 있는 거를 연구해서 또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그걸 주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들이 어떻게 하면 창업을 해서 이 돈을 굴릴 수 있을까? 16살 때부터요? 네, 붙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대학교 입학 시에 이미 창업자가 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교육도 하나도 없고 그냥 창업을 해라. 외국에 나가서 뭐 있어라. 이러니 그런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뒷받침되지 않은 데서 벼랑간의 경쟁의 구도에 들어가니까 세상을 떠나고 싶은 거죠, 이 세상을. 그러니까 네. 가슴이 아픈 얘기예요, 이게. 다 그러네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잘못한 거야. 예, 우리가 사는데 급급해서 네. 우리 후손을 어떻게 하면 풍성하고 자라날 때 이미 그런 역량을 다 겸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이런 노력은 하나도 안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나온 그 많은 그 국가에서 나온 유명한 창업자들이 대단히 많은 거는 그 시스템에 의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러한 제도 어디 틈엔가 껴서 다르게 이제 늦었다 하지 말고 지금 청년은 그렇지만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이런 제도가 심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요. 이 청년 탈출 현상 참 처음에는 그냥 저는 좀 재미있는 말이라고 접근을 했는데 네. 굉장히 가슴 아프고 씁쓸한 표현이었네요. 네. 그러네요. 이런 거를 좀 막기 위해서 뭐 제도적인 마련이나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한쪽으로는 이들에 대해서 용기를 갖게 하고 사실 나라에서 탈출하고 싶다라는 거는 아주 극명한 자신의 그 위치를 제시한 거거든요. 네. 조국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게 했다는 것도 기성세대가 참으로 반성해야 되는 거고 네. 그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네. 많은 그 노력들, 사회에서의 그런 지원들, 또 국가에서는 그 각각의 개개인별로의 맞춤형 그들의 희망을 심어주는 이런 그 노력들이 그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청년들에게 희망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청년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역시도 이들을 말할 수 있는 핫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를 통해서 풀어보는 청년들의 핫 이슈 그 첫 번째 바로 신조어입니다. 네. 전에 여대생 취업편 할 때도 신조어들이 이렇게 다양했었어요. 네. 신조어야말로 청년들을 알 수 있는 키포인트가 아닐까. 네. 제가 청년이 아니네요. 또 여기다 비하니까 신조어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래요? 저도 청년이 아닌가 봐요. 아이고 젊은 친구 왜 그래? 자, 네. 한번 우리가 몇 가지나 알고 있는지, 뭐 어떤 해봐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죠. 자, 신조어를 통해 청년을 말하다. 먼저 이응 지읒 세대. 네? 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말이라고요? 이게 단어예요? 지읒 세대? 네, 이응과 지읒이 붙어 있어요. 이응 지읒 이거 세대. 그냥 이거 자음 아니에요? 자음이에요. 그 이응 지읒은 인정의 초성이라고 합니다. 인정이요? 그러니까 인정 세대라고들 불러요, 20대를. 네. 이게 어떤 영역에서든 자기 개성을 드러내고 인정받길 원한다. 이런 특징을 이제 나타낸 건데요. 사실 그 기사나 뭐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 보면은 게시물 댓글에
이응지읒 뭐 이렇게 댓글이 달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그래 인정 이렇게 그러니까 인정받길 원하는 거죠. 아, 나는 그 인정이 아니라 마음 약해서 그 인정으로 알았어. 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래요. 또 데클리케이션이라는 말도 있어요. 네? 댓글과 네. 커뮤니케이션의 이 합성어인데요. 데클리케이션이 그 댓글로 소통한다. 이런 거예요. 아까 인정이 댓글로 달렸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인정이라고 댓글을 받은 그 게시물 작성자는 또 거기에 댓글을 달리는 거죠. 네가 인정해봤자 뭐 이런 식으로 달 수도 있고 아니면 고맙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네. 거고요. 이게 어떤 그 감정을 공유하는 걸 수도 있지만 친목을 위한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정보를 또 교환한다고 해요. 그래서 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이 소셜 미디어에서 다양한 정보를 이제 공유를 하고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뭐 이런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 뭐죠? 또 이거라도 하나 맞춰보세요. 관태기. 아, 몰라요. 그것도 뭔가요? 뭐 약간 약간 관심이 살짝 없어진 건가? 관태기? 네, 관태기. 광태기. 광태기? 아, 뭘 빨리 이게 궁금해. 관계와 권태기를 합친 말이에요. 관계와 권태기? 머리들이 네. 좋아요. 어떻게 이런 말들 관계에서 권태기를 느낀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살기가 힘들고 뭐 물어보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취업했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불필요한 뭐 이런 소모적인 인간관계를 좀 버리는 거죠. 거기에서 권태기를 느끼는 20대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한번 좀 보시면 쉬운 됩니다. 거 없어요? 이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한마디도 못한다면 참 창피하죠. 문송합니다. 예? 문송합니다. 몽송합니다는 또 뭐죠? 뭔가 죄송한 이런 거 네. 같은데? 진짜? 예, 맞습니다. 이게 문자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다 못 드려서 죄송하다. 이게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아 이거 우리 이거 전에 했었어. 기억을 그래. 아이고, 이 이게 청년 아니.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대학가에서 취업이 이제 뭔 소리야. 인문 계열이 취업이 안 되니까 이제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왔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거는 꼭 맞추시길 우리 바랍니다. 퀴즈 하다가 이 프로그램 끝나는 거 아니야? 해보세요. 카우스펙. 이거 뭐죠? 이거 너무 어려워요. 카오스펙? 뭘까요? 이게 카오스, 네. 혼돈이란 뜻이죠. 네. 그리고 스펙. 그 취업을 위한 뭐 능력치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카오스와 스펙이 합쳐진 말이에요. 이게 최근에 그 탈스펙 채용 방식이라는 걸 기업들이 네, 네. 많이 도입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어떤 이제 기준으로 지원자들을 평가할지에 대해서 지원자들은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자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혼란스럽다. 이러면서 이제 나온 말이 카오스펙이라고 합니다. 와, 아니 근데 이거를 우리 청년들은 다 알아들어요? 이 말을? 많이 쓰인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어떡해. 전 모르겠어요. 나 진짜 실망이다, 나한테. 근데 저 몰라도 될 것 같아. 다음 진행하세요, 그만큼 빨리. 예. 공감하기 힘들다.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좀 분리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들을 또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요즘 또 세태가 많이 반영이 돼 있어서 또 씁쓸하네요. 그렇죠. 요즘 얘기죠. 네네. 요즘에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신조어. 도통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네. 네. 자, 신조어들이 쏟아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교수님? 아, 벌써 이미들 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자조적이죠, 사실은. 네. 이들이 느끼는 게 공통적이에요. 그것도 대다수의 자조적인 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네. 그리고 이 소셜 미디어가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뭐 하나 뉴스가 있다면 그것의 생성, 그거를 넓히는 거,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또 다른 거를 가공하는 거, 이런 능력들이 대단히 발달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그쪽에서는 이 말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해서 이런 신조어로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런 고통을 갖고 있는지, 그 고통이 너무나 이 사회에 대한, 또 기성세대에 대한, 국가에 대한 그런 자조적인 그런 걸로 나타내고 있죠. 네. 교수님 이걸 보니까요. 우리 사회 그런 모습들도 좀 보이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저도 문송. 문송이에요? 네, 저도 문송. 근데 이게 이제 단적으로 이렇게 그 집약해서 한마디를 한 거예요. 네. 실제로. 그래서 지금 이제 취업이 잘 되는 데는 이공되고, 네. 그리고 이제 스펙을 굉장히 우선한다. 이런 비아냥된 말이지만 사실 솔직히 보면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스펙은 스펙만 준비하는 직군으로 돼 있어요, 청년들이. 네. 그러니까 원래 회사에서는 스펙을 보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사람의 됨됨이와 직업관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창조적인 그런 그 능력이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거지, 스펙을 어느 정도 쌓느냐를 보는 게 아닙니다. 네. 대부분 대학교 나왔다면 다 그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디선가 이런 여론이 자꾸 조성이 되면서 지금 뭐 취업 이 스펙 관리를 위한 무슨 특별 그런 뭐 동아리도 있고 이럴 정도의 네. 그러니까 그 연구만 하고 있지 다가가지 못하도록 하는 바로 이런 신조어가 걸림돌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데 자기를 억누르지 말고 이런데 지지 말고 그거를 뛰쳐나와서 한 발짝 디디면은 바로 거기는 이런 신조어가 아닌 세상에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정말 좋은 말들, 우리 신조어는 또 사회를 많이 반영하니까요. 그렇죠. 좋은 말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또 우리 사회 분위기도 바뀌어야겠지요. 네. 네, 자, 청년의 베일을 벗길 다음 키워드 어떤 건가요? 네, 키워드를 통해 풀어보는 청년들의 핫 이슈 두 번째, 네, 알바입니다. 아르바이트, 알바. 네. 오, 이거 왜? 네. 이게 왜 알바일까요? 지금 이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네. 체감 청년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 국내 아르바이트 직종 종사자도 100만 명을 돌파했대요. 정규직이 아닌 그냥 정말 파트로 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 정도로밖에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건데, 기자님 일단 우리 아르바이트 인력 현황 규모를 좀 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통계청 발표를 좀 살펴볼게요. 그 주당 36시간 이상, 그러니까 네. 전일제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취업자는 14.1% 정도 감소했어요. 네. 근데 36시간 미만 취업자, 그러니까 시간제 노동자는 89.3%가 급증했거든요. 특히 20세에서 24세, 그러니까 20대 초반 시간제 근로 현황을 좀 살펴볼게요. 네. 이게 2007년만 해도 한 10% 정도 있다고 그래요. 네. 전체 이제 일하는 근로자 중에. 그런데 점점 늘어나더니 작년에는 20% 그리고 올해는 23%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대 초반 취업자들 4명 중 1명이 이 시간제 근로, 그러니까 알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그러네요. 청년 알바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거 왜 그럴까요, 교수님? 기업에서는 네. 지금 우리나라 지금 뭐 정규직이다, 임시직이다, 뭐 이렇게 비정규직이다 이런 임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리고 청년들한테 열정페이라는 얘기도 사실 견습이라고 하고는 임금을 터무니없이 적게 주는 이런 거를 하고 있죠. 네. 또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거는 이렇게 정규직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비정규직도 아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시간제로 근무하는 이런 사람을 아르바이트라고 그러는데 지금 점점 이런 그 규모가 커진다는 얘기는 정규직이 더 적어지고 모든 그 기업이 조금 인력을 단순화시키면서 고도화시키려니까 자꾸 그런 거는 이렇게 허드렛 일로 빼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점점 아르바이트생이 많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한테 어떤 혜택이 없어지느냐, 퇴직금도 안 나가고, 그렇죠. 뭐 4대 보험도 없어지고, 뭐 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청년 알바가 이렇게 늘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사실 대학생들이 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이유, 뭐 예전 같으면 취업 준비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는 생활비 마련 때문에 알바를 한다 이렇게 답한 대학생들이 많았거든요. 네.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절반이 생활비를 벌어야 해서 알바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사실 생계형 알바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게. 그 용돈벌이가 아니라 뭐 학자금 대출을 좀 갚고 그리고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알바를 선택하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야간 근무를 하면요. 네. 수당이 50% 정도 더 붙거든요. 그래서 이 심야 노동을 자처하는 그 20대들도 많다 그래요. 네. 근데 이러한 심야 노동을 하면 사실 위염, 뭐 불면증 네. 이렇게 건강에 좀 안 좋은 질병들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 심야 노동을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음식점에 종사하는 그 청년층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23.5%가 급증했다 그래요. 사실 음식업 같은 경우는 평균 월급이 조금씩 오르고 있긴 해요. 그런데 아직 20, 30대 청년층 월급은 좀 낮은 수준이라 그럽니다. 월급이 104만 원에서 93만 원으로 오히려 줄였다는 분석도 나올 정도로 좀 열악한 상황인데요. 그래도 청년들이 이런 열악하고 힘든 분야에서도 알바를 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대학교 때 알바를 했었거든요. 대학교 때요? 네. 저는 홍삼 팔았어요. 마트에서. 아이고.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그게 팔았어요? 그게 조금 더 이제 채연 씨 되게 귀엽다. 화장을 했는데도 얼굴이 빨개졌어. 갑자기 그때 그게 왜 생각이 창피한 나서. 일이에요? 저도 아니, 해봤어요. 창피한 일이라 너무 힘들었거든요. 힘들죠? 네, 이게 나름 그 페이가 높아서 했는데 높은 이유가 돈 있더라고요. 욕심 때문이구나. 아니죠. 살기 위해서 저도 어. 회도 조금 보태야 되고 용돈도 있어야 되고. 아, 그랬어요? 네. 아이 참 뭐 얘기하다 보니까 아유, 여러분들 저도 알바 해봤어요. 괜찮아요. 그럼요. 네, 해보니까 정말 왜 힘든지 사실 이해가 돼요. 그렇죠. 교수님, 이 알바생들 위한 제대로 된 대책 일단 제가 할 때는 없었거든요. 지금은 있나요? 아이고, 뭐 사실 알바생까지 챙길 만한 그런 정책이 네.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정규직이 받고 있는 혜택을 이들도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특히 이제 임금 수준도 정규직, 그 다음에 비정규직, 또 뭐 기간제, 무슨 제, 시간제 그래가지고 네. 점점 낮아지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그 정규직화는 아니지만은 이거를 그 제도화에 넣게 되면은 좀 더 이 아르바이트생의 그 처우가 개선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데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산업 안전에 대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4대 보험까지도 고려해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청년 알바가 60만 명 세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요령, 그런 게 뭐 좀 노하우가 있을까요? 뭐 사실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그 채용 공고를 좀 꼼꼼히 살피는 게 가장 먼저일 것 같아요. 그 채용 공고 리스트들이 쭉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네. 회사명이 비슷하고 맞아요. 뭐 비슷한 제목이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조금 의심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그거 말씀드릴 왜 수 있을 것 의심해야 같아요.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계속 그 알바를 고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계속 아. 바뀌는 거군요. 사람이 계속 바뀌니까. 뭔가 그럴 안 이유가 좋으니까. 있다. 네. 그러니까 의심나네요. 모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군요. 사실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6,030원이거든요. 네. 이 최저임금을 안 지키는 데도 있어요. 법적으로 왜요? 정해진 근데 건데요. 청년들이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최저임금을 잘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는 네, 것도 네. 중요하고요. 그리고 근로 시간, 뭐 휴게 시간 이런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이 알바생들의 권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확인하고 이제 면접에 임하는 게 좋고, 사실 면접을 할 때 그 사장님하고 이렇게 면접을 하잖아요. 네. 그때 확언을 듣는 게 좋습니다. 뭐 휴게 시간이 얼마고 뭐 이렇게. 근데 또 말로써 끝나면 안 되고요. 그 임금, 뭐 지급 방법, 근로시간, 휴일, 업무 내용 뭐 이렇게 꼼꼼하게 적은 근로계약서를 이제 작성을 하는데 그거를 서면으로 받아둬야 합니다. 받아둬야 돼요. 이제 보관을 하고 그거 써줘요? 쉽게? 써주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법으로 네. 그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그 사장님들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요즘 청년들은 바로바로 신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많이 이제 신고할 거예요. 네, 네. 하루도 남죠. 저 만약에 이걸 신고하기 힘들다, 그리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여겨지신다면은 그 1644-3119 이게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거든요. 여기에 네. 또 전화해서 문의하시면은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자, 청년의 베일을 벗길 마지막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키워드를 통해서 풀어보는 청년들의 핫 이슈 세 번째, 바로 취향 저격 문화입니다. 네. 올해 두드러진 20대 문화는요, 한마디로 취향 저격을 찾아라인데, 그러고 보니까 노래도 있대요. 모르시죠? 근데 저 이 노래 몰라요. 이거 굉장히 요즘 그래요? 어떻게 이슈가 하는 거예요? 부르지는 못하겠고요. 부르진 못해요? 너는 내 취향 저격. 몰라요. 나는. 어. 교수님 아세요? 전 더 모르죠. 아니 요즘 이게 굉장히 정말 이슈가 되고 있고 노래뿐만이 아니라 네. 이런 얘기 너무 많아요. 그렇군요.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댓글 이런 데도 보면은 취향 저격 이런 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취향 저격 뭐예요, 기자님? 네. 뭐 요즘에 줄임말로 취저 뭐 이렇게 표현을 이것도 줄임말이 있어요. 그죠? 이게 왠지 느낌이 안 좋아. 취저. 뭐 사실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자기 취향에만 맞는다면 아주 작고 뭐 남들이 관심 없는 거 여기에도 이것도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내 취향에 맞으면 저거는 뭐 산다. 저건 모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자신만의 개성과 기준을 네네. 갖고 좀 소비 취향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좀 다양한 활동을 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 요즘 여성 의류 같은 거 쇼핑몰에 봐도요. 이거는 뭐 취향 저격 의류 뭐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네. 쇼핑몰을 안 들어가봐서 몰랐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 획일화된 문화에서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을 그러네요. 것 같아요. 네. 자, 대표적인 청년들의 취향 저격 문화, 청년 문화 트렌드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네. 자, 우리 세대별로요. 네. 정말 그 취향 저격 문화 어땠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네. 자, 우리 교수님부터 한번 가볼게요. 교수님 세대 때 그 청년 문화 어땠나요? 저희는 뭐 통기타 뭐 그런 세대였죠. 낭만적인 예. 세대. 낭만적인. 청바지. 예, 청바지 세대. 예, 미니스커트 세대. 예. 그죠? 좀 세련된 그런 느낌이 예. 드네요. 아니, 교수님, 그거 저한테 좀 밀어주세요. 저가 청바지 세대예요. 청바지 세대. 네. 네. 교수님이 아마 미니스커트 세대실 미니스커트 거예요. 세대. 예. 예. 저는 청바지 세대. 그리고 나이트클럽 세대. 근데 기자님은요? 뭐 저희 2000년에 학교 들어갔으니까 네. 대학교에 들어갔으니까 그때는 사실 되게 좀 다양했던 것 같으면서도 옷차림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뭐예요? 그 통넓은 면바지에 그 브랜드를 얘기해도 되나요? 닥터마 뭐 이런 브랜드의 힙합 구두를 스타일? 입고 약간 힙합 세미 힙합이라 그랬었거든요. 질질 끌고 막 그 통넓은 거 질질 끌고 다니는 거. 그렇죠. 그런 거에 그 약간 카라티라 그러죠. 예, 맞아요. 교복이라고 예. 했어요. 대학생들 교복이라고 네. 불렀던. 그리고 멜빵 청치마 이런 것도 네. 많이 입었었고 네, 그런 게 떠오르네요. 나이트클럽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2000년대 학번 세대는 한참 이제 홍대 클럽 그렇죠. 것들이 그렇죠. 이렇게 좀 나왔던 어떻게 보면 사실 취향 저격이라기보다는 거의 다 똑같았던 것 맞아요. 같아요. 요즘은 좀 다른가요, 기자님? 뭐 요즘에는 좀 다양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빅데이터 분석업체 다음소프트라는 회사에서 올해 소비 트렌드의 핵심으로 취향을 꼽았거든요. 네. 이게 소셜 미디어 이제 분석을 통해서 나온 건데 취향의 언급량이 뭐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데서 그 작년 하반기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소비자가 취향에 맞게 이제 고를 수 있도록 예전에는 뭐 브랜드 한 매장에 가면은 한 브랜드 제품만 살 수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여러 브랜드 상품을 이제 모아놓은 그 편집 매장, 그리고 드럭스토어 뭐 이런 데가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리고 맹목적으로 이제 약간 브랜드를 쫓기보다는 자기 만족을 좀 중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소비자의 취향을 좀 공략하는 큐레이션 서비스 이런 것도 이제 늘고 있어요. 뭐 요즘에 다양한 쿠팡이라든지 위메프 네. 뭐 이런 소셜 그 회사들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취향 저격과 비슷한 뜻으로 개취 저 그거 알아요. 뭡니까? 개인의 취향. 그
네. 맞습니다. 개인 취향. 다 저도 알아요. 정말 뒷북이야 난. 그러니까 개인 취향이니까 존중해달라. 그래서 뭐 댓글에 보면은 개취 뭐 이렇게 네네. 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취향 저격과 비슷한 네.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과거에는 오타쿠라는 네, 맞아요. 이미지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네. 많이 쓰였어요. 이게 요즘에는 네. 덕후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거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좀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뀌고 있는 지금 추세입니다. 근데 우리가 취업이랑 이런 얘기 하는데 교수님, 이런 청년들의 문화 트렌드를 왜 알아야 될까요? 한번 일본의 예를 들면은요. 네. 일본에서 한 상점이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물건을 팔겠다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 때부터 줄을 서가지고 네. 문을 열자마자 1시간 내에 다 물건이 팔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개성을 찾는 거죠. 그리고 자기 취향에 맞는 거를 찾는 건데 이거는 바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그 사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각을 기르는데 이 청년들의 그 문화 트렌드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거와 관련된 그런 많은 그 행동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들도 틈새적으로 네. 어떤 것이 이제 그 취업이 가능한지를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공통적이고 또 대다수가 원하는 이런 거에서는 사실 잘 그 적응을 못해서 또 실업과도 네.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그 문화는 사실 우리를 청년들을 리드하는 그 정신적인 그런 지주로서 이들의 행동을 보고 이들한테 어떻게 그 코칭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사실 이들의 트렌드를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교수님, 기자님과 함께 청년들의 핵심 키워드를 통해서 청년들이 하고 있는 고민들을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우리 청년들 참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세대거든요. 네. 우리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어떤 게 마련이 돼야 될까요? 이들한테 미래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네. 희망을 줘야 되죠. 네. 그리고 내 삶은 대단히 그 아름답다라는 이런 거를 줄 수 있는 이게 지금 정부 정책이 다 쪼개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안 한 통합적인 정책, 그래서 그거를 아까 같은 그 맨 위의 목표가 이들이 희망 있는 또 바람직한 삶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하는 네. 거기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런 정책이 마련돼야 되겠죠. 네, 우리 청년들의 희망찬 미래 꼭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요, 청년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그 두 번째 관문을 두드려 볼 텐데요. 내일은 어떤 내용인가요? 내일은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실업난 속에서 우리 청년들의 직업 설계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우리 조재한 팀장님과 함께 설계를 해보려고 해요. 네. 그리고 청년이 미생에 그칠 수밖에 없는 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좀 함께 고민을 해보자고요. 네. 네.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좀 답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요, 앞서서 잠깐 다뤘던 이야기죠. 청년 탈출 현상. 사실 아직까지는 큰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성장을 해서 10년 후에는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크고 가장 좀 문제가 많은 그런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현상의 중심에 서 있는 오늘날의 청년들은 지금까지 어느 세대들보다 사실 공부도 많이 했고요. 어학 실력도 뛰어나고 외국에 대한 거부감도 적고요. 또 무엇보다 인터넷을 통한 유행에 굉장히 민감한 세대거든요. 우리나라의 청년들 그냥 이대로 다른 곳으로 떠나보내실 건가요? 우리나라 청년들 정말 지금 말씀하신 거 막 다 닿아요. 네. 정말 훌륭한 청년들인데 이 청년들은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 우리 기성세대들이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꿋꿋하게 자신의 이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그녀가 돌아왔다 해서 해결해주면 되겠다. 그럴까요? 네. 네, 저희는 그러면 그 해법을 가지고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